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9도로 출발해 한낮에 2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고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상지대학교 소프트볼 팀이 2026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정부가 국민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짚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4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이달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강원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9.3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5.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뜻인데요. 한은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의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에 도전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2030년까지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선정될 경우 시민 체감형 AI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히 도시기능센터를 중심으로 교통과 시민안전 관련 전산 자료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시행하는 반값 여행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입니다. 선정된 여행객에게는 평창 여행 경비의 절반을 한 명당 최대 10만 원, 청년은 14만 원까지 평창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다만 평창을 비롯한 강릉과 영월 등 인접시군 주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소프트볼 팀이 올해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6 회장기 전국 소프트볼 대회에서 결승 상대인 단국대를 5대1로 꺾고 값진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소프트볼 팀의 이후정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기쁜 소식 함께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상지대 소프트볼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상지대는 지금 대학교 있는 팀 중에요. 유일하게 지금 특기생을 뽑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가 1994년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32년이 흘렀습니다. 네. 32년이 된 팀이군요. 네, 네. 그래서 베테랑 팀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4학년 2명, 그다음에 3학년 5명,
2학년 3명, 1학년 4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들이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린 2026 회장기 전국 소프트볼 대회 대학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대회 준비 과정부터 우승에 이르기까지 좀 쭉 돌아보셨을 때 이번 대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 팀은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의 이제 장점이 몇 명 선수가 이끄는 팀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같이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팀이라서요. 네. 이번 대회는 다른 팀보다 좀 더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조직력이 높았다고 봅니다. 네, 안정적인 경기력, 탄탄한 그런 조직의 또 화합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자, 이번 대회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인상 깊었던 선수들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역시 결승전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 2회 때 찬스가 많았는데 점수가 나지 않아서 소주할 때 이제 4학년 정영수 선수가 처음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팀이 활기를 불어넣어서 저희 또 에이스 임금희 선수가 그 기운을 받아서 집중 있게 7이닝 동안 강팀 단대를 1실점으로 막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임금희 선수가 MVP를 탔고요. 예. 또 강윤숙 선수가 더 수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다 잘했지만 이 두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예, 특히 또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들의 공을 기려주셨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동안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러 배출한 팀이다 보니까 흔히 원래부터 잘하던 선수들을 영입해서 성적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 팀 구성은 어떤지 선수들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지금 대학부 유일하게 저희 지금 2학년 이아름 선수와 이지영 선수가 지금 뽑혀갖고 진천 선수촌에 지금 훈련을 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1996년에 부임했을 때 선수들이 거의 다 외야수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투수도 있어야 되고 포수도 있어야 되고 내야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암담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을 도전하는 거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나의 팀의 목표는 잘하는 선수들보다 잘하고 싶은 선수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네. 한 포지션에서만 뛰어난다고 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각 선수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그런 역할 분담부터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팀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는 데는 정말 남다른 노력과 준비가 당연히 동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감독님께서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셨을까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1996년에 부임했을 때요. 맨 처음 한 게 일종 대형 면허증을 따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운동구장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버스가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또 기사분이 없으셔서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일종 대형 면허를 따서요. 지금까지 선수들과 버스로 움직이면서 대회도 나가고 운동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포지션에 맞는 또 세밀한 맞춤형 훈련 스케줄을 제가 또 나름대로 선수들하고 같이 짜고 있어서 선수들도 면담을 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저희가 세부 여행도 갔다 왔고요. 네, 그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고요. 올해는 한번 부산을 한번 가볼까. 네, 대회 때 부산에 자주는 갔지만 또 여행을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선수들한테 의욕과 소통이
지금의 팀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스포츠를 향한 열정뿐 아니라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멘탈 관리뿐 아니라 소통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들어보면 정말 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동력 역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요새는 또 젊은 MZ 세대들이라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요새는 또 운동뿐만이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이 두 가지 병행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하고 감독이고 운동뿐만은 또 어떻게 보면 감독 이전에 운동 선배로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 세밀하게 같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선수들 든든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요. 예. 또 선수들하고 제가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 학교랑 또 강원 원주협회 또 강원도 체육회가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또 이렇게 선수들과 꿈을 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소프트볼이라는 스포츠가 축구나 농구, 야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종목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소프트볼만의 매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좀 쉽게 접근하다면 이제 야구의 축소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소프트볼은 또 거리가 짧아서 투수 거리가 13.11입니다. 근데 야구는 이제 위로 던지는 거지만 예. 소프트볼 투수는 아래로 윈드밀이라고 해서요. 밑으로 던지는데 그래도 지금 야구를 생각하면 투수들 한 150km 정도의 속도감을 느끼는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짧게 7이닝을 하기 때문에 또 좀 지루하지 않고 또 박진감 있는 경기고요. 또 저희가 또 경기를 하면 또 일반 분들이 경기장에 오면 너무 박진감 있고 재밌어해서요. 좀 이게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오픈이 되면 더 좀 번창하고 조금 더 좋은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또 네. 팀의 활약을 보면서 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선수 선발이나 영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를 또 다시 하면 저희가 좀 생소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엔 정식 종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나고야 아시안 게임 때 메달을 좀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지대는 이제 고등학교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운동선수 위주로 영입을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체육학과랑 소프트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운동선수 14명 중에요. 일반인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체육과에 하고 있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서 저희랑 같이 훈련하고 또 대회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또 출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굳이 관심이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입니다. 역시 일단은 관심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다음부터 노력이 수반되어야겠죠. 네네. 상지대 소프트볼 팀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서 선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부인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관왕을 한 적이 없거든요. 10년 동안. 예. 그래서 올해 저희 선수들하고 좀 그 꿈을 이루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지만 저희 선수들이 이 소프트볼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성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함께하기 마련이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도 상지대 소프트볼 팀이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소프트볼 팀의 이후정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의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원주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요즘 기름값에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부쩍 오른 물가로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렇죠.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더 체감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 규모로 지급이 실시가 됐는데요. 원주시는 383억 원, 꽤 상당한 규모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고 원주시는 그중에서도 비수도권의 최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역인데요. 우선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1차 지급은 약 137억 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그리고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원주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TF팀 박준영 지급결정팀장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원주시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82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1차 지급은 약 137억 3,400만 원이고 2차 지급은 약 245억 6,3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먼저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또한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70%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복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지급 대상자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신청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신청에도 유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이번 1차의 신청 기간은 오늘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또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는 이번 기간 동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차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이나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주의할 점으로는 최근에 이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의 지역 파생 효과에 대해서는 원주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TF팀 박준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가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과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사 등과 협력하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인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받으신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지금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혜택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봄바람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난 24일이었죠.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과 맞물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월을 찾으며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장릉과 청룡포, 동강 둔치 일원에서 단종의 삶을 재현한 역사 프로그램 공연,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야광 경관 조명과 체험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축제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는데요. 내년 일정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화행사 소식 들어보죠. 동서강 정원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 그린브리즈 영월에 최종 출연진이 공개됐다고요? 네. 영월군이 2026년 동서강정원 봄 가든쇼 뮤직 페스티벌 그린 브리즈 영월의 최종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공연은 오는 5월 23일 청룡포원에서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며 적재와 이한철, 스윗소로우, 디에이드 등 11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정원 무대와 섬 무대 두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꽃과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힐링 콘서트로 마련됩니다. 관람은 좌석제로 운영돼 관광객들은 잔디 위에서 피크닉처럼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달 영월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린브리즈 영월 음악축제 소식이었고요. 청룡포 강변에서 열리는 지역 창작자 마켓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이 오는 6월 7일 청룡포 강변에서 열리는 제2회 로컬 창작자 마켓 영월 쪼매장에 참여할 셀러를 모집합니다. 이번 마켓은 촌스럽고 무해한 시골 라이프를 테마로 초여름 감성을 선보이며 롯데카드 띵커스가 후원사로 참여해 창작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모집 규모는 30팀 내외로 로컬 푸드와 농산물, 수공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운영을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셀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접수는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단종 문화재와 연계된 마켓 이야기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여러 가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제59회 단종 문화제를 맞이해 여운의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마켓은 정순왕후를 도왔던 여인시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지역 여성 창업자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 배출된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먹거리와 수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여운의 마켓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 역량을 높이는 지역 일자리 모델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여성 창업자 지원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봄철 먹거리 소식인데요. 봄철 제철 먹거리를 꾸러미로 판매하는 행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영월군과 영월군 전자상거래영농조합이 봄철 제철 먹거리 영특한 산꾸러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꾸러미는 개두릅과 어수리, 능계승마, 산마늘, 두무동 토종 된장으로 구성됐으며 배송비 포함 4만 원에 판매됩니다. 영월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채와 전통 된장을 담아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 또 예약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채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봄철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문은 동강의 농부마켓 스마트 스토어와 우체국 쇼핑, 전화로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소식 만나보죠. 진달래장 문화놀이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달래장에서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진달래장 문화놀이터 참여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며 공연과 전시, 공연과 다양한 공예품 판매, 즉석 사진관이 보이는 라디오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영월 미디어 관장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